같은 성산시형인데 누구는 30평을 받고 누구는 25평을 받아야 합니다. 분담금 차이도 2억 가까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조합원인데도 원하는 평형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름은 같은데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성산시형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한 단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대우, 선경, 유원 이렇게 3개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같은 단지인데도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지 지분입니다. 유원 아파트는 평균 대지 지분이 약 15.43평, 성경 아파트는 약 13.12평, 대우 아파트는 12.99평이에요. 이 말은 곧 같은 평형을 배정받기 위해서 내야 하는 분담금이 서로 다르고 배정 자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전용 84가 약 15억 2천만 원, 전용 5구 타입은 약 12억 정도입니다. 유원은 권리가액이 높아서 분담금이 적고 30평대 배정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경과 대우는 비슷한 구조죠. 상대적으로 지분이 작고 권리가액도 낮다 보니까 84 타입을 받으려면 분담금이 5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84 타입을 배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죠. 전체 배정은 대지 지분과 권리가액 기준으로 먼저 정해집니다. 실제 분담금 수치를 보면 34평형 기준으로 대우 아파트는 약 6억 8천, 성경 아파트는 6억 4천, 유원 아파트는 4억 9천으로 추정이 됩니다. 같은 평형인데도 분담금 차이가 2억 가까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30평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전체 4,823세대 중에서 30평대 분양 예정 세대수는 2,443세대인데 유원은 대부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대우와 성경은 구조적으로 30평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나 배정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과 직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이라고 해도 원하는 평형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수익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산시형은 기본적으로 20평대 중심 단지고 용적률은 300% 이하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도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아무리 조합원 전체가 30평대를 원해도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시공사 선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평형 구성을 다시 하겠지만 차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 금액은 대지 지분만 보고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접도율, 향, 도로 여건 같은 것들이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시장은 더 냉정합니다. 유원이 왜 더 비싼지 시세가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입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산시형 대우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망했네 이렇게 볼 게 아닌 게 뭐냐면 성산시형은 단순히 유원, 선경, 대우 아파트의 재건축이 아닙니다. 성산시형 주변 공원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만 무려 443만 제곱미터인데 뉴욕 센트럴파크가 341만 제곱미터, 서울숲은 면적이 약 115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서울 안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지를 한 단지가 맞대고 있는 구조, 이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서울링을 이곳에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서울시가 말 그대로 도시의 시선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서울링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을 단순한 조망이 아니라 관광, 상업, 레저 중심 기능을 갖춘 도시의 핵심 축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링이 설치되는 한 복판에서 정면으로 조망이 되는 공간, 그 대표적인 정면 입지에 성산시형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서울시가 구상하는 한강의 프런트 라인에 직접 연결된 단지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보이는 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도시 축을 새로 짜는 과정에 성산시형이 물리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단지가 아니라 조망축의 정면을 담당하는 단지.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뷰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전망권이 도시계획의 전제가 되는 입지에 성산시형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포 서부권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성산 시형만 보고 투자 판단을 하면 절반만 보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일대는 단지 하나가 아니라 주거 벨트로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산동은 모아타운, 특히 가자역 일대는 서울시가 역세권 시프트로 공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산시형 하나만 해도 4,800세대가 넘고 연남, 가좌, 성산 일대까지 포함을 하면 10,000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신축 벨트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이 지역의 투자금 아직까지는 저렴한 상태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성산시형은 중심단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가장 크고 입지도 가장 좋고 일정도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하나가 아니라 이 일대 전체가 하나의 판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성산시형이 20억이면 그 주변에 개발 계획 중인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세 기준이 잡히면 주변 신축들은 그 기준을 참조해서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포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단지임을 감안할 때 마포구의 전체의 시세 리딩까지는 어렵더라도 서마포 지역을 아우르는 대장 단지로서 대장주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만세대의 신축 벨트가 만들어내는 주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름만 갖고 평형, 분담금, 위치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조금만 지나면 성산시형이 마포 서쪽의 시세를 이끄는 리딩 단지라는 구조도 고착화가 됩니다.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서울의 도시 시선이 움직이는 그 방향, 그 최전선에 서 있는 단지가 바로 성산시형입니다. 앞으로 노량진, 여의도, 용산 등의 촬영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요. 구독하시면 이런 정보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분발을 해서 영상 빨리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좋은 물건, 유익한 정보 드리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